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작하기 전에 어, 여러분들 지금 목소리 들리죠?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소식 어제 들으셨죠? 네, 그 미래우주교육센터라고 어, 여기 보면 뉴스 하나를 클릭해 보면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우주 쪽에 활발하게 연구를 더 집중하려고 우리나라 대학교 5곳에 5곳을 골라서 미래우주교육센터라는 이제 그 연구도 하면서 이제 교육도 한 우주에 관해서 그런 이제 센터 5곳을 선정을 했는데 그저께 뉴스에 나왔는데 이제 우리 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 과가 항공과가 주관을 해서 하기로 준비를 했고 여러분들 혹시 최근에 이번 학기 초부터 겨울방학 막 이때 우리 과 교수님들 만나본 분은 눈치채셨을 수도 있겠는데 교수님들 왜 이렇게 바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전부 다 이 사업 따오려고 준비하느라고 거의 방학을 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결국 잘 되어서 선정이 됐는데 어,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드리면 우리 학교는 여기 지금 적혀 있죠. 우주 탐사 및 자원 활용 분야의 인하대가 선정이 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지정된 주제가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주 탐사 및 자원 활용 쪽이었는데 이제 저희가 그쪽으로 우리 과가 그쪽으로 지원을 했었고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아서 선정이 됐습니다. 부산대 같으면 여기 우주 수송 기술 분야, 그다음에 카이스트 같으면 우주 통신 기술, 우리는 우주 탐사 자원 활용, 그리고 요 밑에 또 소고기 배 터지게 먹어도 이만 이게 아니고 여기 경상대하고 세종대 그 둘은 좀 인공위성 기술 이렇게 해서 이제 5개가 선정이 됐는데 여기 지금 이 사업을 겨울 내내 전국에 있는 항공과들이 다 달려들어서 이거 사업을 유치하려고 이 센터를 학교에 두려고 다들 고생을 많이 했고 그리고 항공과뿐 아니라 전국 항공과뿐 아니라 이제 우주 관련한 뭐 천문과라든지 기계과 이런 곳에서도 다 같이 경쟁을 해서 예,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서 먼저 소개를 드립니다. 특히 지금 뭐 여기 보면 평균 경쟁률이 2.8대 이렇게 써 있는데 저희 과제 그 우주 탐사 및 자원 활용 쪽 센터에는 제일 이게 많이 몰렸어요. 주제가 재밌어 보여서 그랬는지 그래서 네 팀이 이제 경쟁을 했고 다들 이제 훌륭한 학교들이고 그랬는데 저희가 가장 어, 하여튼 1순위로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사실 요 부산대 팀 여기 있잖아요. 어, 우주수송 기술 부산대 팀 여기도 여기 이제 로켓 관련한 이쪽 연구인데 부산대 팀이 여기 적혀 있지는 않지만 사실 부산대와 인하대 연합팀입니다. 그래서 인하대 교수님들도 몇 분 그쪽 팀에 같이 있어서 사실은 우리 인하대 항공과가 이제 두 사업에 선정이 된 거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센터별로 향후 연간 5년간 센터별로 매년 10억씩 5년 동안 50억을 지원할 계획이다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보통 다른 학교들이 이렇고 우리 나대는 어, 그 더 연구비를 댈 테니 더 연구를 열심히 해라 해서 여러 군데에서 더 연구비를 지원을 많이 해줘서 이것보다 2배 넘게 100억 넘는 예산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얘는 달이나 화성에 우리가 가서 실제로 가서 달 이제 극지방에 이제 물 같은 것들이 얼음 형태로 있으니까 걔들을 캐내서 얼음을 가지고서 그걸 뭐 전기 분해해서 로켓 연료로 사용되는 수소를 얻어내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하겠다고 이제 제안을 했던 거예요. 이제 달에 내려서 뭔가를 그런 일들을 하고 그리고 달까지 가는 어떤 이제 전통적인 우주 비행에 관련된 그쪽 내용 그리고 달에 착륙할 때 뭐 달 극지에는 분화구의 꼭대기에 보통 착륙을 해야 돼서 굉장히 정밀하게 내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착륙 기술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대학원에서 5년 동안 연구를 할 것이고 그 연구를 통해서 이제 우주 쪽에 이제 전문성이 있는 학생들을 배출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5년 후가 되면
한 30년 가까이 될 텐데 2030년 가까이 되면 우리나라 우주 개발 계획 중에 달에 이제 착륙을 하는 그런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달 착륙 이후에 뭘 할지는 계획이 잘 없는데 이제 그 이후에 달에 정말로 갔을 때 그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면 우리가 앞으로 5년 동안 이 우주 탐사 및 자원 활용 연구센터에서 그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이 달 착륙 이후에 우리나라 우주 개발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 그 굉장히 좋은 의미 있는 소식이고 여러분들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요것은 접고 다음 또 이야기는 얘가 아니고 우리 시험 다시 이제 우리 수업으로 돌아와서 시험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선 다음 주 목요일 10시 반부터 12시에 우리 항공 캠퍼스 217호에 모여서 하기로 했고 그때 제가 오픈북으로 하겠다 했는데 오픈북보다는 그 책을 덮고 뭐 책을 펴고 이러지 말고 그 자기 공부한 거를 한 페이지 한 장 종이 한 장에 잘 요약을 해서 적어서 그 종이 그러니까 컨닝 페이퍼로 쓸 수 있게 그러니까 뭔가 잘 안 외워진다 아니면 중요한 내용인 것 같다 잘 안 외워진다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기록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기록을 해서 그걸 참고로 하면서 볼 수 있게 그렇게 시험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뭐 계산기는 아마 필요 없을 건데 뭐 혹시 모르니 뭐 가지고 오셔도 괜찮겠고요. 계산기는 필요 없는 문제를 낼 겁니다. 어? 음. 그러니까 하여튼 자기가 정리한 컨닝페이퍼 말고는 다른 건 펴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픈북 시험 여러분들 보시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제가 내는 문제는 컨닝페이퍼 사실은 필요 없을 문제들인데 혹시 불안해 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 자기 나름대로 기록을 해 오시면 되겠고 그냥 오픈북으로만 하겠다 하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시험 들어와서 이제 책을 딱 들고 들어와서 문제를 보고 막 뒤적뒤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뒤적거리다가 시간 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나름 중요한 것들을 정리하고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저절로 이 커뮤니케이터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들고 와서 자기 공부한 걸 가져와서 시험을 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혹시 시험에 대해서 질문 있는 분 있어요? 그 혹시 뭐 그 사이에 확진되거나 격리되어야 되어서 그날 오지 못하는 분들은 저한테 미리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따로 시험을 보든지 방안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시험에 대해서 할 말이 있나요? 없으시면 다음에 혹시 질문이 생기시면 다음에 알려주시고 어, 오늘 제가 저번에 강의한 내용 중에 제가 잘못한 내용이 있어서 질문이 있었네. 어? 제가 이거 슬라이드 공유 안 했었어요? 안 했었나? 야, 공유를 안 했으면 얘기를 하셔야죠. 제가 아까 뉴스 기사 다 띄워놓고 이렇게 했는데. 그 뉴스 보셨죠? 제가 다시 안 띄워도 되겠죠? 이래. 아니, 제가 화면을 공유 안 하고 막 혼자 떠들었으면 알려주시지. 그랬어요. 또 안 알려주시- 여러분들 마이크 아니라 카메라 켜줄 수 있는 분들 좀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안 하니까 이제 아예 켜지를 않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음. 어, 네, 여러분들, 제가 혼자 떠들고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뭐 화면이 안 나오거나 이러면 제가 10분 동안 혼자 떠든 걸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셔서 어, 어, 질문이 있는데 커닝 페이퍼는 A4 용지인가요? 그거 알아서 하세요. A4에 하든지 제가 뭐 단면으로 하시든지 양면으로 하시든지 이게 뭐 한 장인지 두 장인지 제가 그 조교들이 그걸 다 체크할 수도 없는 거고 하니까 자기 공부할 거 적당히 적어가지고 뭐 한 장이 좀 넘어간다, 두 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두 장 적어서 오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 커닝페이퍼가 꼭 필요한 시험은 아닐 테니까 자기 나름 그냥 공부한다 생각하고 정리를 하세요. 그러면 되겠고, 어, 시험은 우리 학과에 와서 보는 거라고 했고요. 혹시 못 오는 사람들은 제 메일로 알려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험 이야기도 했고, 어, 오늘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할 얘기는 제가 예전에 강의한 내용 중에 제가 잘못 뭔가를 이야기한 내용이 있어서 그거에 여러분들 중에 몇 분이 저한테 이메일로 문의를 하셨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데 제가 처음에 첫 번째 메일을 받았을 때는 제가 그렇게 잘못했을 리가 있나요? 하고 답을 썼는데 비슷한 메일이 두 개인가 세 개인가 하여튼 두세 분이서 이걸 저한테 알려줬어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하네. 그래서 제가 다시 열어봤더니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였냐면 우리 2차 미분 방정식의 해를 일반 해를 이제 계산을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2차 미분 방정식을 이렇게 표준형으로 우리가 표현을 했고 이런 식으로 그랬죠. 그리고 특히 이 S 뭐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죠? 이렇게 어떤 익스포넨셜 펑션으로 파티큘러 솔루션을 가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미분 방정식을 기술해서 나타나는 이 다항식의 이 해가 두 개의 리얼 루트를 가지면 그건 간단한 거였고 이제 컴플렉스 루트 둘 다 이제 컴플렉스 페어의 어, 복소수 복소수 어, 복소수 해를 가질 때 그때 어떻게 될 것인가가 이제 궁금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표준형으로 이제 얘를 잡아놓으면 이 요놈을 0으로 만드는 솔루션은 뭐였냐면 이렇게 두 개가 된다는 거 얘기했었죠. 이렇게 두 가지. 그러면 두 개의 파티큘러 솔루션은 뭐였냐면 요놈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여긴 하나는 플러스로 되어 있고 하나는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두 개였어요. 그리고 얘를 가지고 제가 그러면 일반 해는 두 파티큘러 솔루션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 여기다가 C1, C2 개수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막 푸는데 막 정리를 하다가 제가 이상한 짓을 해서 좀 예, 이상한 짓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쳤었나 보다.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오일러 관계식에서 이제 이런 관계에 있는 거 알 수가 있고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 넣으면 이렇게 얻어지죠. 그래서 위아래 두 개를 더하면 첫 번째 요놈을 얻고 위에서 아래를 빼면 여기 J가 있어. 제가 이걸 그냥 막 써보니까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J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제가 뭐에 씌웠는지 잘못 썼어요. 그래서 이거 뭐 위에서 아래 더하면 이제 J는 어? 지금 화면 네, 꺼졌습니다. 꺼졌으면 고맙습니다. 알려주시면. 방금 꺼졌죠? 꺼진 지가 오래 안 됐고. 왜 꺼졌지? 고맙습니다. 어, 이거 나오긴 했죠? 여기도 꺼졌었나, 설마? 하여튼, 그래서 지금 오일러 관계식에서 여기 J가 제가 이걸 빼놓고 막 쓰다가 이상한 데로 날아가 버렸는데, 이제 얘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둘 더하면 위에는 맞고, 여기에서 이제 여기 J가 하나 들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제가 빼먹고서 막 쓰다가, 황당한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활용을 해서 제가 여기 막 J가 다 빠지고 난리가 나서 이상한 짓을 해버렸는데 예, 결국 여러분들 문의는 뭐였냐면 그래 아니 내가 알기로는 이 J가 들어가는 게 맞는데 교수님 왜 뺐어요? 그러면서 그 J를 막 이렇게 넣어서 하면 제가 막 정리하다 보니까 이제 허수 J가 안 나타나고 이게 예쁘게 이런 예쁜 솔루션을 얻었는데 허수 J가 있으면 그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 제가 한 대로 따라 막 해봐도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몇 분이 이제 의문을 가지고 도대체 뭘 한 거냐 질문을 하셨던데 제가 보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그 J를 어떻게 하면 없앨까 생각을 하다가 아까 두 개의 파티큘러 솔루션 이렇게 있었죠. 얘하고 이 둘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일반해를 표현을 했던 거예요. 첫 줄이. 제가 지금 오늘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두 개의 파티큘러 솔루션이 키워놓고 봅시다. 파티큘러 솔루션이 어떻게 생겼었냐면 2의 t 요 놈하고 요렇게였어요. 두 개의 파티큘러 솔루션. 그래서 요 둘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하지 말고 이 둘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얘네 둘을 더해. 이것도 어차피 리니어 컨비네이션이죠. 더하기 여기서 귀찮으니까 쓰기를 세타 오메가를 시그마라고 부르고 어? 세타 오메가를 알파라고 부르고 오메가 루 얘를 베타라고 그냥 줄여서 쓸게요. 줄여서 써도 되겠죠? 그래서 얘가 베타고 얘가 알파. 그러면 두 개의 파티큘러 솔루션은 2의 마이너스 알파 t
더하기 J 더하기 J 베타 T 하고 2의 마이너스 T 빼기 J 베타 T 이렇게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해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똑같이 리니어 컨비네이션, 이 둘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긴 한데 좀 다른 모양으로. 이 둘을 더한 거. 요거를 하나의 파티큘러 솔루션. 이 둘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이거 한 거니까 얘도 파티큘러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얘하고 이 차이를 뺀 거. 차이를 뺀 게 아니고 둘을 뺀 거. 파티큘러 솔루션 두 개가 더해지고 여기는 두 개가 빼지고 그리고 여기다가 J를 하나 더 곱해서 이 둘을 첫 번째 파티큘러 솔루션, 두 번째 파티큘러 솔루션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거는 솔루션이 되는 건 맞아요. 둘 다 먼저 살펴봤던 파티큘러 솔루션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니까. 그래서 일반 해를 이렇게 쓰겠다는 겁니다. C1 곱하기 그리고 C2 곱하기 J를 한번 하고 이렇게 정리하면 싹 없어져요. 보면 C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알파 T가 튀어나오고 J 베타 T 더하기 2의 여기 C2 2의 마이너스 알파 T가 튀어나오고 J 남기고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럼 얘는 코사인 베타 T라고 볼 수 있고 얘는 마이너스 사인 베타 T. 이거 오일러 아까 우리 이 관계에서 여기에서 J 한번 곱한 거니까 우리 그러면 여기 J 곱해져서 마이너스 2 사인 베타 T 이렇게 되겠죠. 2가 그러면 2C1 2 곱하기 2 이거 정리하면 C1 코사인 베타 T 더하기 빼기 C2 사인 이렇게 그 허수가 싹 사라져 버리게. 그 다음엔 똑같죠. 우리 했던 거랑.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 C1과 C2의 제곱한 크기를 이렇게 곱해주고 나눠주고 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래서 얘를 뭐 사인 파이 얘를 코사인 파이라고 놓으면 그리고 2 곱하기 요 놈을 어떤 앰플리튜드 A라고 놓으면 그렇죠? A, 2 사인 베타 T 파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뭔가 이런 짓을 예. 제가 요거를 잘못 쓰면서 이걸 가지고 왜 하필 또 J가 다 없어지게 돼가지고 뭔가 이상한 방향으로 뭐 결과는 똑같이 생기긴 했지만 뭔가 이상한 방향으로 쭉 전개가 됐는데 여러분들 그 의심을 가지고 저한테 이제 확인하려고 질문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교수가 이런 미친 짓을 좀 바보 짓을 하더라도 교수님이 바빠서 그렇구나. 미래 우주교육센터를 준비하느라고 바빠서 정신 못 차리는구나. 좀 불쌍하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잘못했고 어떻게 해야 맞게 이제 전개가 되는지 아시겠죠? 어, 요 이제 잘못 설명드렸던 얘기 이렇게 바로 잡고요.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한 이야기 할 건데 어, 여기 이제 우리 라플라스 트랜스폼, 뭐 임펄스 리스폰스, 그다음에 그 스테이트 스페이스 레프리젠테이션 이런 거 공부했는데 그러면 그리고 우리 이제 미분 방정식의 일반 해들 이런 것들을 방금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어, 1차 시스템하고 2차 시스템에 예를 들어서 2차 시스템 이렇게 2차 시스템을 넣을 건데 위에다가 이제 오메가 스퀘어 이걸 같이 쓸게요. 이걸 왜 썼을까요? 밑에는 일반적인 2차 미분 방정식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 미분 방정식을 이렇게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밑에 모양이 저절로 나오니까 됐는데 위에 지금 1이라고 안 쓰고 오메가 제곱이라고 쓴 건 그때 DC 게인 이야기 한 적 있죠. 이 시스템에 스텝 입력을 주었을 때 입력 대 출력에 그러니까 스텝 입력을 이 시스템에 주었을 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어떤 값을 수렴을 했을 때의 입력과 출력의 비율 DC 게인이라고 했는데 이 시스템의 DC 게인 얼마죠? S에다 0 집어넣으면 1이 되죠. DC 게인이 1인 시스템을 만들려고 제가 위에다가 이렇게 같은 이야기 썼습니다. 그러면 제타와 오메가 바뀔 때 어떻게 이 시스템 거동이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걸 살펴본 적이 있죠. 어떻게 살펴봤냐면 복소 평면에서 그 루트를 두 개를 찍어보면 요 거리가 오메가였고 요 실수축이 제타 오메가였고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 그리고 요 허수축의 요 허수축의 길이가 오메가 곱하기 루트 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제타가 크면 클수록 폴이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들러붙죠. 제타가 작으면 작을수록 제타가 줄어드는 경우, 제타가 올라가는 경우. 제타가 1이면 이 자리가 그러면 세타가 크고 작고를 살펴보면 이 솔루션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a 곱하기 2의 마이너스 이게 알파가 다시 얘였고 사인 뒤에 붙어 있는 애는 사인 베타가 오메가 요거였고 베타였고 t 더하기 파이 이렇게 했습니다. 세타가 크면 클수록 이게 빨리 좁아지는 그런 요 파트가 어떤 모양이에요? 익스포넨셜리 이렇게 디케이 하는 모양인데 세타가 작으면 천천히 이제 내려오게 되고 세타가 크면 빨리 내려. 그리고 이 파트는 진동하는 파트니까 이제 이렇게 진동이 그러니까 요 앞부분이 없으면 그냥 무한히 같은 크기로 진동을 하는 시그널인데 그 진폭을 요 놈이 빨리 줄어들도록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세타가 크면 클수록 빨리 수렴하는 그런 애가 되는 것이고 세타가 작으면 천천히 오랜 시간 동안 진동을 하는 그런 거겠고 오메가가 크면 클수록 오메가가 크면 뭐죠? 얘가 요 개수가 커지면 빨리빨리 진동하는 애가 되고 오메가 작으면 천천히 진동하는 어떤 시그널이 되죠.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뭐 이론적으로 뭐 수식을 써놓고 볼 게 아니라 컴퓨터를 가지고 좀 확인을 하면서 컴퓨터가 저보다 그림을 훨씬 잘 그리니까 정확하게 그려지니까 컴퓨터를 가지고 확인을 하려고 여기 이제 파이썬 컨트롤 시스템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이 시스템의 리스판스를 살펴보는 거 그거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걸 눌러보시면 줍스 노트북 환경이 뜨고 여기에서 파란색 단추를 누르시면 내가 직접 실행해보고 코드를 바꾸고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게 돼요.
한번 따라서 쭉 해보실래요? 이제. 그리고 여기에서 파일에서 뭐 저장을 하면 그 내 구글 드라이브에 여러분들 구글 계정은 학교 계정 다 있으니까 그 학교 계정으로 구글에 접속을 해서 여기 지금 방금 저처럼 링크를 눌러서 들어오시고 여기에 세이브 카피 인 드라이브 이걸 누르시면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에 이 파일이 그대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정한 것들 여러분들이 다시 또 올려서 그 구글로 들어가서 계속 이어서 메일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선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셀을 누르시면 이 그러니까 우리 컨트롤 시스템들 분석을 하기 위해서 선형 시스템을 정의하고 트랜스포 펑션을 정의하고 뭐 이럴 수 있는 이런 패키지를 우선 인스톨 첫 번째 셀을 클릭하시면 그 컨트롤 패키지가 인스톨 됩니다. 인스톨이 다 되면 이제 넘파이는 이제 매트릭스들 쓰고 하려고 하는 모듈이고 맷플롯 라이브러리는 이제 그림 그리는 모듈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컨트롤 모듈이 지금 방금 설치한 컨트롤 모듈을 이렇게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이런 간단한 1차 시스템 요거 어떤 미분 방정식에서 나왔는지 바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S 더하기 1분의 1 이거 속도와 힘과의 관계 항력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S는 속도와 힘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거였고 1은 그러니까 분모에 있는 1은 뭐였냐면 속도에 비례하는 항력이 존재할 때 그 텀이 여기 분모에 나타나는 거였고 그런 거였죠. 그래서 이런 트랜스포 펑션을 여기에서 지금 보면 이 이제 뉴머레이터 분자라는 이야기고 디노미네이터 그래서 이제 분모라는 이야기인데 분자와 분모에 들어가는 숫자들을 다항식을 고차항부터 순서대로 써주는 거예요. S 더하기 1이면 1차항 하나, 1차항에 1, 그 다음에 상수항에 1. 그래가지고 여기 1, 1 이렇게 써주는 것이고 위에는 뉴머레이터 고차항 그냥 항이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상수항 1만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분자와 분모를 트랜스포 펑션으로 바꿔달라 이러면 G1이라는 변수에 트랜스포 펑션 변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타입을 물어보면 컨트롤 패키지 안에 트랜스포 펑션이라는 형태로 변수 형태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스템에 대해 G1 이제 G1이 여기 지금 여기는 이제 그냥 G라고 되어 있지만 요 트랜스포 펑션을 의미하는 어떤 변수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 G1에다가 이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폰스, 스텝 리스폰스 다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여기 0초부터 5초까지 100스텝으로 샘플을 쪼개서 그 시간에 대해서 이 스텝 리스폰스, 임펄스 리스폰스 살펴보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줄은 G1의 그 플랜트에다가 스텝 인풋을 주었을 때 리스폰스를 알려달라는 겁니다. 스텝이 받는 인자는 그 트랜스포 펑션 그리고 t는 내가 관심 있는 시간 여기 위에 정의했죠. 0초부터 5초까지 집어넣고 그다음에 y1과 t1 이렇게 하면 y1은 그 리스폰스가 어레이로 쭉 저장이 되는 것이고 t1은 그 그냥 출력의 시간들인데 그냥 결국 여기서는 t랑 똑같은 시간이면 출력이 돼요. 그래서 y1에는 스텝 리스폰스가 저장되고 이렇게 하면 y1i에는 임펄스 리스폰스가 저장돼요. 실행을 하고 y1 스텝 리스폰스를 첫 번째 그림에 그리고 y1i 그 임펄스 리스폰스를 두 번째 그림에 그리면 이렇게 생겼구나. 바로 얘가 그림을 그려줘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 스텝 리스폰스 우리 지금 보던 거랑 이제 그냥 익스포넨셜 펑션을 그냥 뭐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S 더하기 1이 아니라 이거 좀 바꿔보면 어때요? 이거 2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S 더하기 2분의 1
S 더하기 10분의 1이라고 할까? 10분의 1. 차이를 좀 많이 보게 하기 위해서. 지금 보면 여기 지금 S 더하기 1분의 1인데 지금 1초 후에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스팀 리스폰스가 1로, Y가 1로 수렴하긴 하는데 1초 후에는 뭐 한 70%, 60 몇 프로 정도 올라갔죠. 1에 목표치는 1이었는데 시간이 많이 흐르면 5초쯤 가면 이미 1에 가까이, 굉장히 가까이 가 있고 더 긴 시간이 흐르면 더 이제 더 붙어 있겠죠. 지금 1초 지났는데 한 60% 정도 올라갔습니다. S 더하기 1분의 1은. 지금 그거를 S 더하기 1분의 1을 S 더하기 10분의 1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S 더하기 1분의 1이 얘가 G1이었고 G2는 S 더하기 10분의 1. 두 개 그려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S 더하기 1분의 1은 DC 게인 1이니까 이거 날려버리면 1분의 1이라서 1이죠. DC 게인. 뭔가 이런 모양이었고 얘는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이렇게 되면 DC 게인이 0.5죠. 10분의 5니까. 그래서 수렴값은 여기 0.5로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요 숫자가 상수 분모의 상수항이 커졌으니까 얘는 어디에 나타나요? 얘는 2의 마이너스 t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얘는 2의 마이너스 10t 이런 애가 나타나니까 훨씬 더 빨리 뭔가 수렴하는 그림이 보이겠죠. 뭔가 이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놈을 5로 바꿔보고 10으로 바꾸고 분자를 5로 바꾸면 얘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이렇게 오래 걸리면 안 되는데 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음, 다시 한번 어, 다시 한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만들어졌고 타입 체크해 봤더니 똑같고 얘를 그러니까 0.5로 올라간 거 확인이 되었고 아까보다 훨씬 빨리 올라간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임펄스 리스판스, 스템 리스판스 똑같이 생겼고 이 스템 리스판스, 임펄스 리스판스 뭐였냐면 단순히 요놈의 임펄스 리스판스는 0.5 곱하기 2의 마이너스 이렇게 생겨 있을 것이고 스텝 리스판스는 1 빼기 이거. 그래서 둘이 더하면 이제 이 뒤집힌 반전 모양이 되는 이런 모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단순히 1차 시스템에서만 할 수, 1차 시스템, 2차 시스템에서 살펴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얘를 바꿔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S 더하기 10분의 지금 5였는데 얘를 S제곱 더하기 2S 더하기 10 그리고 5 S 더하기 5 이런 플랜트에 대한 스텝 리스판스 살펴보려면 이 플랜트 똑같이 정의하면 되죠. 여기에는 첫 번째 뉴머레이터에는 1하고 5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는 디노미네이터에는 1, 2, 10 이렇게 써주면 그냥 그 개수만 순서대로 그 고차항부터 순서대로 써주면 돼요. 1 아까 뭐였지? 1, 5, 1, 2, 10
보면 뭐 이렇게 생긴 2차 시스템에 대한 리스폰스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요 개수는 쉼표로 분리해 줘야 돼요. 여기서는 파이썬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리니어 시스템 트랜스 펑션 형태가 주어져 있을 때 여러분들 그냥 요 파일 열어가지고 요 개수만 바꿔가지고 한번 찍어보면 다 리스폰스 확인해 볼 수 있죠. 시스템 리스폰스 살펴봤고 여기 지금 뭐 여러 가지 첫 번째는 뭐예요? S 더하기 2분의 2. 그 다음에 S 더하기 두 번째는 그러니까 G2는 S 더하기 2분의 2이고 G3는 S 더하기 2분의 1. 이고 이 세 개를 비교해 보면 뭐 이렇게 그 서로 다른 트랜스 펑션에 대해서 이 보면 파란 게 제일 천천히 올라가는 모양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주황색하고 녹색하고 주황색하고 녹색하고는 같은 빠르기로 올라가는 애인데 그 녹색에다가 주황색보다 녹색은 반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기울기도 지금 반으로 좀 줄어든 이런 모양이에요. 지금 보면 초반부 기울기가 파란색하고 녹색하고 똑같죠. 초반부 기울기. 파란색 펑션은 잠깐만요. 파란색 펑션은 S 더하기 1분의 1이었고 두 번째는 S 더하기 2분의 1이었습니다. 맞죠? 파란색이 예고 이 둘에 보면 둘이 어때요? 둘이 파란색하고 녹색 보면 스테디 스테이트 값은 반으로 다르고 두 배 차이가 나고 초반부 기울기는 똑같아 보이죠? 녹색하고 파란색 초반부 기울기.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둘의 초반부 기울기는 뭐죠? 이니셜 밸류 시어럼 적용해 보면 되는데 이니셜 밸류 시어럼 어떻게 적용하나요? 여기다가 요놈의 내가 관심 있는 트랜스퍼 펑션이고 거기에 스텝 입력을 주었을 때 요놈의 기울기는 시간 변화율이니까 S 한번 곱해주면 되죠. 요놈에다가 이니셜 밸류 시어럼 적용해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니셜 밸류 시어럼 적용하려면 요놈의 S를 곱하고 S를 무한대로 보내주면 되죠. 계산하면 뭐예요? 위에 S제곱 있고 아래 S제곱 있으니까 1이 되죠. 여기는 요놈의 스텝 입력을 주었을 때의 기울기가 궁금하고 그러니까 초반부 기울기가 궁금해서 요놈의 이니셜 밸류 시어럼 적용하면 이니셜 밸류 시어럼 적용하려면 요놈의 S를 곱하고 S에다가 무한대로 보내면 이것도 똑같이 1이죠. 그래서 이 둘의 파란색과 녹색의 초반부 기울기가 이제 똑같다는 거를 이제 똑같을 수밖에 없다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간단한 확인들 초반부 기울기, 스테디 스테이트 값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트랜스 펑션을 보면서 바로 알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 예를 들어서 1초 지났을 때 몇 프로나 올라갔느냐 목표치에 몇 프로나 도달이 되었느냐 이런 구체적인 수치들은 이것만 봐서 계산하기는 좀 어렵죠. 그 구체적인 수치를 계산하려면 이걸 가지고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해서 타임 도메인 시그널로 만든 다음에 거기서 이제 t를 뭐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복잡한 거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렇게 복잡한 건 이제 컴퓨터한테 시켜서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라플라스 트랜스폼 된 이 트랜스 펑션에는 이거 가지고 간단하게 계산해서 즉시 확인해 볼 수 있는 아까 뭐 초반부 기울기나 스테디 스테이트 값이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이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프리퀀시 리스폰스 그 서로 다른 주파수의 사인 웨이브가 입력으로 들어갈 때 출력이 얼마나 감소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이 라플라스 이 전달 함수를 가지고서 충분히 분석이 될 수 있어서 전달 함수로 시스템을 딱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 보통 그 정도 프리퀀시 리스폰스 그다음에 스테디 스테이트 거동 그다음에 초반부의 트랜지언트 거동 이 정도를 살펴보고 그걸로 꽤 자세히 이 시스템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초에 뭐 몇 초에 몇 퍼센트 올라갔냐 그런 자세한 타임 도메인에서만 볼 수 있는 이런 상세한 것들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중요한 내용들은 이 트랜스포 펑션에서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으로 가지 않고 트랜스포 펑션 상태에서 웬만한 중요한 것들은 다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음 이 트랜스포 펑션을 이렇게 정의하고 스텝 리스폰스 이런 거 살펴보는 것처럼 지금 트랜스포 펑션 이게 결국에는 선형 시스템이잖아요. 선형 시스템을 기술할 수 있는 방법 트랜스포 펑션 말고 어, 스테이트 스페이스 상태 공간 표현법으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는데 지금 이 첫 번째는 뭐예요? 트랜스포 펑션 하나 정의했죠. 분모가 S 더하기 1, S 제곱 더하기 S 더하기 1이고 분자는 1인 트랜스포 펑션이고 얘도 DC계는 1이죠. 상수 텀만 비교하면 되니까. 그렇게 시뮬레이션 한번 해봤네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DC 게인이 1이고 지금 우리 2차 시스템으로 갔더니 1차 시스템이랑 다르게 가장 눈에 띄는 게 뭐죠? 얘는 뭔가 스텝 입력은 1, 그러니까 목표치는 1인데 1을 약간 넘어갔다 돌아왔죠. 1차 시스템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죠. 시간이 무한대로 가야 그 1로 그 스텝 입력이 준 목표치로 이제 수렴을 하고 있는데 2차 시스템은 뭔가 넘어갔다 오는 일들이 보이기도 하고 초반부 기울기도 좀 다르죠. 초반부 기울기 0이죠. 여기는 납작한 옆으로 출발을 하는 거고 1차 시스템은 초반부 기울기가 있습니다. 아우, 초반부 기울기가 여기 보면 초반부 기울기가 0으로 시작 안 하고 뭔가 양수로 시작을 하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지금 1차 시스템과 2차 시스템이 달라 보이는 그런 거예요. 물론 2차 시스템도 초기 값에 따라서 초반부 기울기가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다음에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 트랜스포 펑션이 이렇게 생긴 애였는데 요거 스테이트 스페이스 레프레젠테이션을 살펴보면 지금 요 놈이 얘기하는 미분 방정식은 얘고 얘를 스테디 스테이트 표현법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A 매트릭스, B 매트릭스, C 매트릭스 하고 D는 0이고 상태 변수를 Y 닷과 Y로 잡았을 때 이런 A, B, C, D, A, B, C 매트릭스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A, B, C 매트릭스를 이렇게 적어주고 지금 2차원 행렬을 적을 때는 이렇게 그러니까 로들 그러니까 여기 보면 A 매트릭스가 로가 두 개잖아요. 첫 번째 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두 번째 로는 1, 0. 이 괄호를 사각괄호를 두 번 쳐서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이렇게 써주면 2차원 행렬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도 얘도 2차원 행렬이니까 첫 번째 로에는 1, 두 번째 로에는 0. C는 1차원 행렬 0, 1. 그리고 D는 0. 이렇게 해서 아까 뉴머레이터 디노미네이터 쓰고서 TF 해서 트랜스포 펑션 만든 것처럼 ABCD 매트릭스 만든 다음에 SS하고 그 ABCD 매트릭스 넣어주면 그 스테이트 스페이스 표현 ABCD 매트릭스로 표현되는 그 선형 시스템이 GSS라는 데 변수로 정의가 됩니다. 방금 이거를 껐다 잠깐 꺼졌다 켜져서 다시 한번 실행. 지금 트랜스포 펑션 만들었고 분모를 가지고 스테이트 스페이스 ABCD 가지고 스테이트 스페이스 만들었고 이 GSS 타입 물어보면 컨트롤 모듈에 맨 끝에 스테이트 스페이스 형태라고 지금 적혀 있죠. 그러니까 스테이트 스페이스 표현법으로 만들어낸 트랜스포 펑션 리니어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트랜스포 펑션으로 만들었던 애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컨트롤 모듈의 트랜스포 펑션 서브 모듈 안에 트랜스포 펑션이라는 그 변수 형태였고요. 둘 다 선형 시스템을 표현하는 건 맞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 지금 트랜스퍼 펑션으로 만들었던 거에도 스텝하고서 시스템 써주고 시간 써주면 리스판스 만들 수 있었잖아요. 똑같이 TF, GTF 아까 했던 거 그거 대신에 그냥 스테이 스페이스로 만든 선형 시스템도 여기다 써주면 그냥 똑같이 스텝 리스판스 얻어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트랜스 펑션으로 만들어서 계산한 리스판스하고 스테이 스페이스로 만들어서 계산한 리스판스하고 둘이 비교해 보면 겹치죠. 똑같은 결과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얘는 GSS 뭐죠? 스테이트 스페이스 가지고 만든 그 ABCD 가지고 만든 리니어 시스템이었고, SS2TF 이건 뭐 같아요? SS를 TF로 바꾸죠. 이 함수는 스테이트 스페이스로 만든 선형 시스템을 트랜스포 펑션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뀌었고, 그 반대도 있어요. 반대도 트랜스포 펑션으로 만든 걸 SS 스테이트 스페이스 형태로 바꿔줘요. 그러면 GTF는 아까 트랜스 펑션으로 정의한 뉴머레이터, 디뉴머레이터 가지고 정의한 리니어 시스템이잖아요. 걔를 스테이트 스페이스 형태로 바꿔줘라. A, B, C, D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지금 트랜스 펑션으로 스텝, 인풋 살펴보고 스테이트 스페이스로 리니어 시스템 정의해서 스텝 인풋 살펴보면 똑같은데 그 둘이 결국 하는 게 뭐냐면 이 지금 요게 이제 동력학, 이 시스템의 동력학이잖아요. 지금 아까 위에 있는 A, B 가지고 그거를 0, 초기 상태 0, 0에서부터 그냥 단순하게 그 여러분들 수치 해석에서 공부했던 수치 해석에서 공부하는 그 수치 적분을 그냥 해버리면 수치 적분 혹시 관심 있으면 참고해 보시고 수치 적분을 하면 뭐 결국 똑같이 였습니다. 트랜스퍼 펑션에다가 스텝 이거 넣어가지고 리스판스 살펴본 거나 파란색이나 주황색 스테이트 스페이스로 정의해서 스텝 쳐서 리스판스 살펴본 거나 녹색 점선처럼 제가 그냥 이 선형 시스템을 ABCD로 정의되는 그 선형 미분 방정식을 그냥 직접 수치 적분해버린 거라. 결국 똑같은 경우. 그러니까 스텝 리스판스, 이게 결국 이 패키지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수치 적분, 손으로 미분 방정식 풀어서 리스판스 보기 힘들고 수치 적분도 하기 좀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쓸 수 있게 트랜스 펑션 정의하고 스텝 아니면 임펄스 이렇게 주면 그 리스판스 살펴볼 수 있게 그 안에다가 이런 수치 적분 이런 것들을 심어 놓은 모듈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 뭐 트랜스 펑션 스테이트 스페이스 레프레젠테이션 만들어서 이것들 살펴보는 것들 봤고 1차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분자랑 분모에 나타나는 숫자들이 바뀔 때 리스판스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경향을 지금 살펴보고 있었고 시스템 인터커넥션은 우리가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우리 아직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피드백 인터커넥션 넘어가고 지금 세컨 오더 시스템에 대해서 이 제타와 오메가가 바뀔 때 얘가 어떻게 바뀌는지 지금 이거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보면 지금 이 그래프를 제가 쭉 그려놨는데 제타가 0부터 1까지 제타를 0부터 1까지 변화시키면서 그 표준형 2차 시스템 있었죠. 요 아까 제가 적었던 요 트랜스포 펑션의 스텝 리스폰스를 여러 가지의 제타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그림이 요 그림이에요. 오메가 정하고 제타를 0부터 1까지 11개로 그러니까 0부터 0.0부터 0.1 단위로 1.0까지를 제타를 만들어서 2초 동안 시뮬레이션을 해본 그런 게 되겠고 여기 보면은 지금 오메가 제곱을 뉴머레이터에 분자해 놓고 분모에는 1 S제곱 더하기 2 제타 오메가 S 더하기 오메가 제곱 이렇게 있는 분모를 정의를 했죠. 제타를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이 Z를 바꿔가면서 그 다음에 트랜스 펑션 만들고 스텝 리스판스 해서 그냥 계속 찍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제타가 0일 때는 어때요? 제타가 0일 때 아까 이 특성
솔루션이 어디 있었냐면 세타 0이면 이렇게 두 개 이제 들러붙어 있죠. 솔루션이. 그리고 세타 0이면 아까 뭐랬어요? 여기에서 이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게 1인 거죠. 그러면 이 진폭이 줄어들지 않고, 그러니까 이 첫 번째는 진폭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데 진폭이 줄어들지 않고 사인 웨이브가 계속 유지되겠구나.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가장 그 진폭이 큰 파란색 그래프가 되고, 그 세타를 조금씩 키워보는 거예요. 0.1로 키우면 주황색 확 줄어드는 게 보이죠. 그 다음에 점점 키울수록 세타를 키울수록 이 뭐예요? 진폭이 빨리 줄어드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세타가 0.8 정도 될 때 어떤 이게 무슨 색이라고 하죠? 겨자색 비슷한 세타 0.8일 때 그래프를 한번 뜯어보시면 이게 어떤가요? 그러니까 우선 잠깐 세타 0일 때 보면 진폭이 너무 심해서 이건 보기 안 좋죠. 계속 흔들흔들 한다면 내가 이 시스템에 스텝을 그냥 그, 그 일정한 힘을 주는데 이 시스템은 휘청휘청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 매스 스프링 댐퍼에서 댐퍼가 없이 스프링만 있는데 그 시스템을 내가 힘을 계속 일정한 힘을 탁 가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댐퍼가 없기 때문에 스프링이 늘어났다 줄었다 늘어났다 줄었다 계속 흔들흔들 하겠죠. 그게 이제 지금 여기에 보는 그림인 겁니다. 댐퍼가 조금씩 커질 때마다 제타는 이제 커지는 거고, 그럼 댐퍼 그 제타가 크면 댐퍼 그러니까 이제 감쇄를 빨리 시키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타 1 정도 되면 이제는 그 제타가 1이 되면 이제 가장 아래쪽 그래프인데 이제 진동하는 게 거의 없이 이제 스텝 명령 준 1로 이렇게 딱 들러붙는 걸 볼 수 있는데 요 놈의 단점은 뭐냐면 진동이 없는 건 좋은데 너무 느리게 올라가는 것 같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세타가 0이면 세타가 작으면 너무 진동이 심해서 보기 안 좋고 세타가 크면 진동은 없는데 너무 느리게 올라가는 것 같아서 안 좋고, 그래서 진동도 적당히 없으면서 적당히 빠르게 너무 느리게 올라가진 않는 걸 골라보면 세타가 0.7, 0.8 이 정도가 0.7이면 약간 진동이 약간 있으려고 하다가 그냥 쭉 내려가는 거고 0.8 진동이 거의 없어 보이고 세타 1보다는 좀 빨리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제타에 따라서 이 시스템의 2차 시스템의 리스폰스 어떻게 되는지 요 그림은 여러분들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타가 크면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제타가 작으면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그리고 제타가 0.7, 0.8 정도가 꽤 괜찮은 너무 느리지도 않으면서 진동이 크지도 않은 그런 리스폰스를 보여주는구나 하고 볼 수가 있겠어요. 오메가를 그럼 여기에 더 키우면 지금 보면 오메가가 지금 2파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사인 웨이브에 감쇄가 없을 때의 사인 웨이브가 정확하게 주기가 1초인 이 시그널이거든요. 지금 2초 동안 두 주기 딱 들어가 있잖아요. 세타 0인 시그널이. 얘를 더 키우면 오메가가 2배 커지면 주기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제 2배 커지면 주기 반으로 줄어들어야 되겠죠. 더 빨리 진동수가 더 빨라지는 거니까. 보면 주기가 0.5초로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근데 제타의 작용은 거의 비슷하죠. 제타 0일 때는 완전히 진동이 감쇄 안 하고 제타 1일 때는 그 이제 뭐 흔들리는 게 거의 없고, 우리가 그 지금 스텝은 1로 명령을 그 딱 줬는데 힘은 1로 크기 1로 밀어줬는데 리스폰스가 그 1을 넘어갔다 오는 경우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오버슛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시스템의 반응이 오버슛이 있으면 별로 좋은 건 아니겠죠. 내가 자동차를 저 위치로 착 보내고 싶은데 10m 앞으로 딱 보내고 싶은데 뭐 그 자율주행 제어기를 잘못 설계했더니 10m에 가서 서질 않고
한 15m쯤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10에 선다 그러면 뭐 낭비라고도 볼 수 있고 보기가 안 좋기도 하고 뭐 승차감이 안 좋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버슛은 적으면 좋고 그리고 이제 스텝 명령으로는 빨리 따라가면 좋고 근데 그 둘이 지금 보면 이 그림 보면 둘이 서로 좀 상충되는 그런 거죠. 오버슛이 그러니까 빨리 올라가려면 제타가 굉장히 작으면 빨리 올라가는데 그때 오버슛이 굉장히 크고 오버슛을 아예 없애자니 너무 느리게 올라가고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메가가 크면 빨리 뭔가 올라가는 거고 제타가 크면 감쇄가 크게 되는 거고. 그래서 둘 사이에 적당한 걸 이제 찾아서 고르는 게 이제 설계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뒷부분을 나중에 돌아와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보면 지금 아까 우리 뭐 살펴봤던 얘기랑 같습니다. 얘는 이 오메가 1, 제타 0.7에 대해서 분모는 S제곱 더하기 2제타 오메가 S 그리고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고 분자에는 S제곱 그리고 S항은 없죠. 1차항은 없고 0이니까 상수항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트랜스포 펑션을 포우리머고 제로가 뭔지는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일단 리스판스 살펴보면 똑같은 애였는데 뭔가 지금 뭐죠? 이게 지금 뭐 그린 거냐면 S제곱 예를 들어서 S 더하기 1 S제곱 이런 시그널이거든요. 지금 이런 시그널은 여러분들 어떻게 이것도 생각할 수 있냐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얘는 이게 두 개의 합으로 볼 수 있죠. 얘도 요거의 S제곱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놈의 리스판스는 우리 방금 봤죠. 이 제타 얼마? 이 오메가가 1이고 2제타 오메가가 1이니까 제타는 2분의 1인 거네요. 오메가 1이고 제타 2분의 1인 리스판스의 첫 번째 동그라미잖아요. 두 번째 동그라미 뭐예요? 그거의 음수. 요 놈의 리스판스 살펴보면 스텝 입력을 주었을 때 다시요. 요 놈의 리스판스 살펴보면 스텝 입력을 주었을 때 뭐 이런 모양이 있죠. 제타 2분의 1이니까 0.5니까 약간 오버슛은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이 오메가는 뭐 이런 모양이었고 그러면 이 두 번째는 모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그냥 뒤집은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동그라미에다가 S를 두 번 곱했다는 건 뭐예요? 이거 두 번 미분한 기울기로 이 리스판스가 나타나겠죠. 이거 한 번 미분하면 기울기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한 번 미분한 시그널은 그러니까 얘는 S제곱 더하기 S 더하기 1분의 1이고 이거 한 번 미분한 시그널은 0이었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0이었다 올라갔다가 다시 0으로 떨어졌다가 뭐 이런 모양이 되겠죠. 한 번 더 미분하면 또 뭐 이런 뭐 어떤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 요 리스판스는 결국 요 둘의 합으로 표시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0으로 가고 얘는 마이너스 1로 가니까 결국 얘도 크게는 요 모양을 따라갈 것이고 얘, 얘들이 그렇게 이제 이 높이들이 크지 않다고 하면 결국 요 모양을 따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아까 우리가 요 놈을 살펴봤을 때 2차 시스템의 표준 리스폰스
2Z 오메가 S 더하기 오메가 표준 시스템의 리스판스를 알고 있으면 여기에 온갖 다른 것들이 붙어 있는 경우에 리스판스도 대충 손으로 그려보고 머릿속에서 그려서 알아볼 수가 있어요. 제가 방금 본 것처럼. 여기 뭐 S제곱 대신에 뭐 10S 이렇게 돼 있어도 결국 요놈에 대한 요놈 리스판스만 알면 여기다가 미분 한 번 하고 10을 곱하고 뭐 이런 애랑 요놈이랑 더해진 게 되니까 이 간단한 그림 그려가지고 조합해 보면 대충 이렇게 생겼겠구나 상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표준 모양을 이 표준형 2차 시스템에 대한 리스판스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2차 시스템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더 고차의 시스템에 대해서도 우리 컴퓨터 시뮬레이션 해가면서 이게 어떻게 바뀔지 다음에 살펴볼 거예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오늘 알았으면 싶은 것은 2차 시스템과 1차 시스템에 대한 리스판스 그리고 개수들이 바뀔 때 그게 어떤 경향으로 이제 리스판스들이 바뀌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를 보고 오늘 했던 내용들 잘 익숙하지 않으시면 들어가셔서 이거를 코드를 여러분들이 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걸 뭐 바꿔보고 뭐 해보셔도 좋고 이제 파이썬을 공부하기 귀찮은 분들은 여기에 그러니까 요걸 그대로 두고 여기 개수들을 어떤 개수들을 바꾸면 내가 리스판스를 그려볼 수 있구나 요걸 익히셔가지고 필요할 때 뭐 숙제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시스템에서 실제로 만나서 뭔가를 할 때 여기서 그걸 바꿔가지고 그려보고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 이 파이썬으로 이렇게 구현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매틀랩이라는 랭귀지를 사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매틀랩 온라인 구글에 쳐보시면 여러분들 우리 학교 인하대 계정이 있으면 인하대 이메일 계정으로 이 매스웍 사이트에 가입을 하면 무료로 이 매틀랩을 다 다운받아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웹에서 띄워서도 이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매틀랩 온라인 일로 들어가면 저는 지금 제 계정으로 인하대 계정으로 로그인 해놨거든요. 여기 이제 매틀랩 환경이 이렇게 뜨고 다른 수업에서 이제 매틀랩들을 많이 하니까 파이썬보다 더 익숙하실 수도 있겠어요. 우리 근데 아까 살펴본 파이썬에 요런 함수들 있죠. ss2, 뭐 tf 이런 함수가 다 매틀랩에 있는 거랑 이름을 똑같이 쓰려고 이렇게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사용법은 거의 같습니다. 뉴머레이터는 아까 뭐였죠? 1. 근데 다른 것은 이 어레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그냥 사각괄호로 쉼표 없이 숫자들을 쭉 써줍니다. 그렇죠? 디노미네이터는 1, 1, 2 그리고 G는 F 아까 파이썬으로 본 거랑 똑같습니다. 트랜스 펑션 만들어줬고 트랜스 펑션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스텝 G 그러면 스텝 리스폰스를 그려줍니다. 이렇게요. 이거를 이 뉴머레이터를 그냥 표준형 2차 시스템 이야기를 하려고 그다음에 G는 다시 바꿔주면 이제 이런 표준형 2차 시스템은 아니죠. 이거는 DC개인이 1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거 0.5로 수렴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0.5로 수렴하는 이런 그림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교재에는 이 매트랩 사용을 해서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셔도 좋고 매트랩을 아니면 그러니까 뭐 전부 다 지금 여러분들 웹브라우저에서 띄워서 다 계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설치할 필요 없이.
파이썬 사용하시려면 제 이 링크에서 들어와서 이걸 가지고 참고를 해서 하시면 되겠고, 파이썬 뭐 설치하실 분들 알아서 설치하시면 되고, 요 웹브라우저에서 하셔도 되고, 매트랩도 여기 온라인에서 띄워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 매트랩을 다운받아서 여러분들 설치하셔도 돼요. 계정을 만든 다음에 계정으로 들어가면 인하대 인하대 구성원들한테 무료로 쓸 수 있게 라이센스가 이렇게 다 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운을 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 파이썬 사용하셔도 좋고 매트랩 사용하셔도 좋고, 근데 이제 매트랩은 이제 교재에 있고 하니까 이거 따라서 해보시면 되는 것이고, 제가 매트랩을 잘 안 써서 파이썬 저는 이제 수업에서는 파이썬을 주로 하겠습니다. 파이썬 주로 할 것이고, 사용법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둘 중에 하나 뭐 익혀보시면 다른 쪽으로도 쉽게 가서 하실 수 있을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여기 올라가 있으니까 가서 들어가서 해보시면 되겠어요. 오늘 수업 요 정도에서 마쳤으면 싶은데요. 이거 이제 요 뒤에 보면은 이제 컴퓨테이션 엑서사이즈들이 몇 개 더 있는데 필요할 때 조금씩 돌아와서 살펴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좀 빨리 지나갔는데 여기 보시고 첫 부분에 제가 삽질한 얘기 막 하느라고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제 좀 빨리 지나온 것 같은데요. 들어가서 제가 한 대로 똑같이 한번 실행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뭐 이것저것 바꿔서 시뮬레이션 해보시고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기 질문 있는 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몇 번 돌아와서 이제 할 거니까 집에 가셔서 집에서 한번 잘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보시면 이 우리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니까, 뭐 제가 이걸 시험에 뭐 내고 이럴 건 아니지만 우리 공부하는 거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니까 파이썬이든 매트랩이든 뭔가 하나는 익숙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는 분 해주시면 좋겠고,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여기서 마치고 내일 모레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험 주 첫 수업은 진도를 나가나요? 아니면 지금까지 배운 거 정리하나요? 제가 보고 중간고사 진도가 느리면 진도를 나갈 것이고, 아니면 정리하고 이렇게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